사랑하는 시청자님들, 안녕하세요. 오늘은 여러분께 정말 특별한 이야기를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우리 인생을 살다 보면 사랑이라는 감정이 참 많이 변한다는 걸 느끼시죠? 젊었을 때의 뜨거운 사랑, 중년의 익숙한 정, 그리고 노년의 깊은 동행. 하지만 때로는 그 사랑이 가장 힘든 시험대에 오르기도 합니다. 혹시 여러분 중에도 배우자가 치매 진단을 받으신 분들이 계신가요? 아니면 주변에서 그런 어려운 상황을 목격하신 적이 있으신가요? 기억을 잃어가는 사람을 곁에서 지켜보는 일은 정말 가슴 아픈 일입니다. 사랑하는 사람이 나를 알아보지 못할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는 바로 그런 상황 속에서도 사랑을 지켜낸 한 부부의 이야기입니다. 70대 중반의 박영수 씨와 그의 아내 이순자 씨의 이야기입니다. 영수 씨는 매일 아침 꽃집으로 향합니다.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몸이 아파도 그 발걸음을 멈추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단 하나, 치매에 걸린 아내를 위한 사랑의 표현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드라마를 끝까지 보시면 4가지 소중한 메시지를 발견하실 수 있을 겁니다. 첫째, 진정한 사랑은 기억이 아니라 마음에 있다는 것. 둘째, 작은 일상의 반복이 얼마나 큰 힘을 가지는지. 셋째, 치매라는 병 앞에서도 희망을 잃지 않는 법. 그리고 넷째,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에게 어떻게 헌신할 수 있는지에 대한 깊은 깨달음입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영수 씨와 순자 씨의 감동적인 이야기 속으로 함께 들어가 보시겠습니다. 여러분의 마음도 함께 따뜻해지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영수 씨가 처음 아내의 이상함을 느낀 건 3년 전 가을이었습니다. 그날도 평범한 하루였습니다. 저녁 식사를 준비하던 순자 씨가 갑자기 주방에 멈춰 섰습니다. 여보, 내가 지금 뭘 하려고 했더라? 처음엔 그저 깜빡한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나이 들면 누구나 건망증이 생기는 거니까요. 하지만 그런 일들이 점점 잦아졌습니다. 아침에 약을 먹었는지 기억 못하고 또 먹으려고 하는 일, 외출했다가 집 찾는 길을 헤매는 일, 손주 이름을 부르다가 갑자기 멈칫하는 순간들. 영수 씨는 불안했지만 인정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나이 들면 다 그런 거야. 괜찮아질 거야. 스스로를 다독이며 현실을 외면했습니다. 하지만 아내를 병원에 데려가야 한다는 걸 더 이상 미룰 수 없게 된 날이 왔습니다. 그날 순자 씨는 평소처럼 시장을 갔다가 집에 돌아오지 못했습니다. 3시간 동안 동네를 헤매다가 경찰의 도움으로 겨우 집에 올 수 있었습니다. 영수 씨는 그제야 심각성을 깨달았습니다. 병원 진료실에서 의사의 말을 들을 때 영수 씨의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알츠하이머 치매입니다. 중기 단계로 접어들고 있습니다. 의사는 차분하게 설명했지만 영수 씨의 귀엔 아무것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옆에 앉아 있는 순자 씨는 아무것도 모른 채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60년을 함께 산 아내. 20살에 만나 결혼해서 지금까지 단 하루도 떨어진 적 없는 반려자. 3명의 자식을 낳고 키우며 온갖 어려움을 함께 이겨낸 동반자. 그 사람이 이제 자신을 잊어간다는 사실이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버스 안에서 영수 씨는 아내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순자 씨는 고개를 갸우뚱하며 물었습니다. 저기요, 우리 어디 가는 거예요? 그 순간 영수 씨는 울음을 참을 수 없었습니다. 60년 동안 자신을 여보라고 불러주던 사람이 이제 저기요라고 부릅니다. 하지만 영수 씨는 눈물을 닦으며 다짐했습니다. 아니야, 포기할 수 없어. 뭐라도 해야 해. 집에 돌아온 영수 씨는 치매에 대해 공부하기 시작했습니다. 70대 중반의 나이에 컴퓨터를 배우고 도서관에 가서 책을 빌렸습니다. 치매 환자를 돌보는 법,
증상을 완화시키는 방법들을 하나하나 메모했습니다. 그러던 중 한 가지 흥미로운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치매 환자들도 감각 자극, 특히 후각 자극에는 반응을 보인다는 연구 결과였습니다. 꽃향기, 음식 냄새, 익숙한 향수 같은 것들이 잠시나마 기억을 되살릴 수 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영수 씨는 문득 떠올랐습니다. 젊은 시절 순자 씨가 꽃을 얼마나 좋아했는지, 데이트할 때마다 꽃집 앞에서 발걸음을 멈추고 꽃 구경을 하던 모습, 결혼기념일마다 영수 씨가 사다 준 꽃다발을 받으며 환하게 웃던 얼굴. 그래, 꽃이다. 꽃을 가져다 주자. 다음 날 아침 영수 씨는 동네 꽃집으로 향했습니다. 꽃집 주인 김 사장님은 오랜 단골이었습니다. 어서 오세요, 영수 씨. 오늘은 무슨 일이세요? 김 사장님, 제일 예쁜 꽃으로 작은 꽃다발 하나 만들어 주세요. 무슨 특별한 날인가요? 영수 씨는 잠시 망설이다가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우리 집사람이 치매에 걸렸어요. 꽃을 보면 좋아할 것 같아서요. 김 사장님의 눈빛이 촉촉해졌습니다. 아이고, 그러셨군요. 제가 정성껏 만들어 드릴게요. 그날부터 영수 씨의 매일 아침이 바뀌었습니다. 날마다 꽃집에 들러 꽃다발을 사서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처음엔 아내의 반응이 별로 없었습니다. 꽃을 건네도 그냥 무표정하게 바라만 볼 뿐이었습니다. 하지만 영수 씨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매일 아침 꽃을 사오고 아내 옆에 앉아 함께 꽃을 바라보았습니다. 여보, 오늘 꽃은 장미예요. 당신이 제일 좋아하던 꽃이죠. 이 노란 꽃은 프리지아예요. 우리 결혼식 때 들고 있던 꽃 기억나요? 이 하얀 백합은 우리 큰딸 낳던 날 내가 사다 준 꽃이에요. 매일 같은 말을 반복했습니다. 아내가 알아듣건 못 알아듣건 영수 씨는 이야기를 멈추지 않았습니다. 사랑하는 시청자님들, 여러분도 경험해 보셨을 겁니다. 가족이 아플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별로 없다는 무력감을요. 특히 치매 같은 병 앞에서는 더욱 그렇습니다. 의학적 치료도 중요하지만 가족의 사랑과 헌신이 때로는 약보다 강한 힘을 발휘합니다. 영수 씨는 그걸 믿었습니다. 비록 아내가 자신을 기억하지 못해도 사랑만큼은 전해질 거라고 믿었습니다. 한 달이 지나고 두 달이 지났습니다. 순자 씨의 상태는 조금씩 악화되었습니다. 이제는 자식들의 얼굴도 헷갈려 했습니다. 가끔은 영수 씨를 아버지라고 부르기도 하고 모르는 사람 취급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럴 때마다 영수 씨의 가슴은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꽃을 사오는 일만큼은 단 하루도 거르지 않았습니다. 비가 억수같이 쏟아지는 날에도 몸살로 기운이 없는 날에도 영수 씨는 꽃집으로 향했습니다. 김 사장님은 그런 영수 씨를 보며 늘 마음이 아팠습니다. 영수 씨, 오늘은 날씨도 안 좋은데 쉬시지 그러세요. 아니에요, 김 사장님. 오늘 안 가져가면 우리 집사람이 기다릴 거예요. 부인께서 알아보시기나 해요? 영수 씨는 쓸쓸하게 웃었습니다. 글쎄요, 잘 모르겠어요. 하지만 제가 믿고 싶은 건 마음 깊은 곳에서는 알아준다는 거예요. 그리고 어느 날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났습니다. 평소처럼 영수 씨가 꽃을 들고 집에 돌아왔을 때였습니다. 거실 소파에 앉아있던 순자 씨가 꽃을 보더니 갑자기 눈빛이 달라졌습니다. 천천히 손을 뻗어 꽃잎을 만지며 중얼거렸습니다. 예쁘다. 그리고 잠시 후 순자 씨는 영수 씨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당신, 맞죠? 그 한마디에 영수 씨는 그만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석 달 만에 처음으로 아내가 자신을 알아본 것입니다. 영수 씨는 아내의 손을 꼭 잡고 흐느꼈습니다. 맞아요, 나예요.
당신 남편이에요. 순자 씨는 혼란스러운 표정으로 주위를 둘러보았습니다. 여기가 우리 집이에요? 네, 우리 집이에요. 60년 동안 함께 산 우리 집이에요. 그 순간은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잠시 후 순자 씨는 다시 멍한 표정으로 돌아갔습니다. 하지만 영수 씨에게는 그 짧은 순간이 세상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선물이었습니다. 당신이 날 기억해줬어. 단 1분이라도 당신은 날 알아봤어. 영수 씨는 그날부터 더욱 확신을 갖게 되었습니다. 꽃은 단순한 식물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두 사람을 이어주는 다리였습니다. 기억 저편으로 사라진 아내에게 닿을 수 있는 유일한 통로였습니다. 그 후로도 가끔씩, 아주 가끔씩이지만 순자 씨는 순간적으로 영수 씨를 알아보곤 했습니다. 늘 꽃을 가져다 줄 때였습니다. 꽃향기를 맡으며 미소 짓다가 문득 영수 씨를 보며 말하곤 했습니다. 고마워요. 때로는 당신 오늘도 꽃 사왔어요? 라고 묻기도 했습니다. 그럴 때마다 영수 씨는 행복했습니다. 비록 하루에 단 몇 분, 아니 몇 초라 할지라도 아내가 자신을 기억해 준다는 게 감사했습니다. 자식들은 아버지의 헌신에 감동하면서도 걱정했습니다. 큰딸이 말했습니다. 아버지, 너무 무리하지 마세요. 저희가 엄마 모실게요. 아니다. 내 엄마는 내가 돌본다. 내가 평생 함께하기로 약속한 사람이야. 둘째 아들이 물었습니다. 아버지, 힘들지 않으세요? 엄마가 아버지를 알아보지도 못하는데. 영수 씨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힘들지. 하지만 너희 엄마가 더 힘들 거야. 자기 자신조차 잊어가는 게 얼마나 무서운 일인지 아니? 막내딸은 아버지를 안으며 울었습니다. 아버지 정말 대단하세요. 저도 나중에 그런 사랑을 할 수 있을까요? 영수 씨는 딸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말했습니다. 사랑은 원래 그런 거란다. 좋을 때만 사랑하는 게 아니야. 힘들 때, 아플 때, 그때 더 사랑하는 거지. 사랑하는 시청자님들. 우리는 살면서 수많은 약속을 합니다. 결혼할 때 죽음이 우리를 갈라놓을 때까지 라고 맹세하죠. 하지만 정말 그 약속을 지키며 사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요? 건강할 때, 행복할 때는 쉽습니다. 진짜 사랑은 시험대에 올랐을 때 드러나는 법입니다. 영수 씨의 사랑이 바로 그런 것이었습니다. 아내가 자신을 잊어도 자신만은 아내를 절대 잊지 않겠다는 사랑. 그것이 진정한 헌신이고 진정한 부부애가 아닐까요? 계절이 바뀌고 1년이 흘렀습니다. 순자 씨의 치매는 계속 진행되었습니다. 이제는 말도 거의 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하루 종일 멍하니 앉아 있거나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볼 뿐이었습니다. 영수 씨는 더 힘들어졌습니다. 아내를 씻기고 밥을 먹이고 기저귀를 갈아주는 일. 70대 중반의 노인에게는 버거운 일이었습니다. 허리도 아프고 무릎도 아프고 온몸이 쑤셨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매일 아침 꽃집에 가는 일만큼은 계속했습니다. 어느 날 김 사장님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영수 씨, 요즘 부인께서 꽃을 알아보시기는 해요? 영수 씨는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아니요, 이젠 꽃을 봐도 아무 반응이 없어요. 그런데도 매일 사가시는 거예요? 네, 그래도 가져다 줘야 해요. 왜요? 부인이 알아보지도 못하는데. 영수 씨는 잠시 생각하다가 대답했습니다. 김 사장님, 제가 꽃을 가져다 주는 건 우리 집사람을 위해서만은 아니에요. 그럼요. 저를 위해서이기도 해요. 제가 할 수 있는 게 그것밖에 없거든요. 김 사장님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제 마음속에서 우리 집사람을 잊지 않으려고요. 매일 아침 이 꽃을 고르면서 저는 우리의 추억을 떠올려요. 아, 그런 의미였군요. 네,
그리고 이 꽃들이 비록 지금은 우리 집사람에게 닿지 않는 것처럼 보여도 언젠가는 닿을 거라고 믿어요. 이승에서 안 되면 저승에서라도요? 영수 씨는 눈물을 글썽이며 웃었습니다. 그럴 수도 있겠네요. 하지만 저는 지금도 닿고 있다고 믿어요. 우리 집사람의 마음 깊은 곳에는요. 그날 저녁 평소처럼 영수 씨는 순자 씨 옆에 앉아 꽃을 보여주었습니다. 여보, 오늘은 라벤더도 좀 넣었어요. 향기가 좋죠? 순자 씨는 아무 말이 없었습니다. 그저 허공을 바라볼 뿐이었습니다. 영수 씨는 꽃을 순자 씨의 코 가까이 가져갔습니다. 향기 한번 맡아보세요. 참 좋은 향기예요. 그때였습니다. 순자 씨가 천천히 고개를 돌렸습니다. 꽃 쪽으로 얼굴을 가까이 하더니 깊게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그리고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아주 희미하지만 분명한 미소였습니다. 영수 씨의 가슴이 뛰었습니다. 여보, 좋아요? 향기가 좋죠? 순자 씨는 여전히 말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 미소는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영수 씨는 아내의 손을 잡았습니다. 여보, 비록 나를 기억 못해도 괜찮아요. 내가 당신을 기억할게요. 우리의 모든 순간을 내가 다 기억할게요. 20살에 처음 만났던 날, 당신이 하얀 원피스를 입고 있었던 것. 23세 결혼식 올렸던 날, 당신이 얼마나 아름다웠는지. 첫째 낳고 당신이 아이 안고 웃던 모습. 둘째 낳고 힘들어하면서도 행복해하던 모습. 셋째 낳고 우리가 완벽한 가족이 되었다고 기뻐하던 모습. 아이들 키우느라 고생하던 모습. 시부모님 모시느라 힘들어하던 모습. 그래도 늘 웃음 잃지 않고 우리 가족 지켜주던 당신. 영수 씨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나는 다 기억해요, 여보. 당신이 잊어도 나는 절대 안 잊을 거예요. 순자 씨는 여전히 미소를 짓고 있었습니다. 그것만으로도 영수 씨는 충분했습니다. 사랑하는 시청자님들, 혹시 지금 사랑하는 사람을 돌보며 힘들어하고 계신가요? 치매든 다른 병이든 아픈 가족을 곁에서 지켜보는 일은 정말 어렵습니다. 때로는 포기하고 싶고 도망치고 싶을 때도 있을 겁니다. 그럴 때 기억하세요. 여러분의 헌신이 헛되지 않다는 것을요. 비록 상대방이 표현하지 못해도 알아보지 못해도 여러분의 사랑은 분명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랑은 언젠가 반드시 보상받게 될 것입니다. 이승에서든 저승에서든 아니면 여러분의 마음속에서라도요. 영수 씨의 이야기는 계속됩니다. 그로부터 또 몇 달이 흘렀습니다. 어느 겨울날 눈이 펑펑 내리는 날이었습니다. 영수 씨는 평소처럼 꽃집으로 향했습니다. 하지만 그날따라 몸이 유난히 무거웠습니다. 감기 기운이 있었지만 그래도 꽃을 사야 했습니다. 꽃집에 도착한 영수 씨는 헉헉거리며 숨을 몰아쉬었습니다. 김 사장님이 깜짝 놀라 달려왔습니다. 영수 씨, 괜찮으세요? 안색이 안 좋은데요. 괜찮아요, 괜찮아. 오늘 꽃 좀 주세요. 아니에요. 오늘은 그냥 가세요. 제가 나중에 갖다 드릴게요. 안 돼요. 내가 직접 가져가야 해요. 영수 씨는 고집을 부렸습니다. 김 사장님은 어쩔 수 없이 꽃다발을 만들어 주었습니다. 평소보다 더 예쁘게, 더 정성스럽게 만들었습니다. 영수 씨, 오늘은 특별히 제일 예쁜 걸로 만들었어요. 집에 가서 좀 쉬세요. 고맙습니다, 김 사장님. 늘 신세지네요. 영수 씨는 꽃다발을 안고 집으로 향했습니다. 하지만 걷기가 점점 힘들어졌습니다. 숨이 가빠지고 다리에 힘이 없었습니다. 집까지는 아직 한참 남았는데 몸이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영수 씨는 잠시 벤치에 앉아 쉬기로 했습니다. 눈이 계속 내렸습니다.
하얀 눈송이들이 꽃다발 위에 내려앉았습니다. 영수 씨는 꽃다발을 꼭 안으며 생각했습니다. 집에 가야 하는데, 우리 집사람이 기다리는데, 하지만 몸은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눈을 감으니 어지러웠습니다. 그때 지나가던 이웃이 영수 씨를 발견했습니다. 아니, 영수 씨, 여기서 뭐 하세요? 안색이 왜 이래요? 아, 괜찮아요. 잠깐 쉬는 거예요. 괜찮긴요. 당장 병원 가야 할 것 같은데요. 이웃은 급히 구급차를 불렀습니다. 영수 씨는 병원으로 실려갔습니다. 그의 손에는 여전히 꽃다발이 꼭 쥐어져 있었습니다. 병원에서 진찰한 결과 다행히 큰 병은 아니었습니다. 심한 감기와 과로로 인한 탈진 상태였습니다. 의사는 당분간 입원해서 쉬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영수 씨는 고집을 부렸습니다. 안 돼요. 저 집에 가야 해요. 우리 집사람이 혼자 있어요. 자식들이 달려와 말렸습니다. 아버지, 며칠만 여기 계세요. 엄마는 저희가 모실게요. 안 돼, 안 돼. 내가 가야 해. 꽃을 가져다 줘야 한다고. 영수 씨는 침대에서 일어나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힘이 없어 다시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큰딸이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아버지, 제발이요. 아버지까지 쓰러지시면 어떡해요. 엄마도 걱정이지만 아버지도 걱정이에요. 영수 씨는 천장을 바라보며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리고는 작은 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미안해, 여보. 오늘은 꽃을 못 가져다 주겠네. 자식들은 아버지의 그 모습에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둘째 아들이 나섰습니다. 아버지, 제가 꼭 갖다 드릴게요. 아버지 대신 엄마한테 드릴게요. 영수 씨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정말? 내가 그래줄 수 있니? 네, 아버지. 걱정하지 마세요. 영수 씨는 아들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고맙다, 아들. 엄마한테 꼭 전해다오. 아들은 아버지가 가져온 꽃다발을 들고 집으로 향했습니다. 집에 도착하니 순자 씨는 거실 소파에 앉아 있었습니다. 간병인이 곁에서 돌보고 있었지만 순자 씨는 불안해 보였습니다. 계속 현관 쪽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아들이 다가가 말했습니다. 엄마, 저예요. 아버지가 오늘 꽃 보내셨어요. 순자 씨는 아들을 바라보았습니다. 하지만 알아보는 기색은 없었습니다. 아들은 꽃다발을 엄마 앞에 내밀었습니다. 순자 씨는 꽃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는 갑자기 불안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아니야. 이건 아니야. 아들은 당황했습니다. 엄마, 왜요? 예쁜 꽃이잖아요. 순자 씨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야. 그 사람이 가져와야 해. 그 순간 아들은 깨달았습니다. 엄마가 비록 아버지를 제대로 기억하지 못해도 매일 꽃을 가져오는 그 사람을 기다리고 있었다는 것을요. 아들은 눈물을 흘리며 엄마를 안았습니다. 엄마, 미안해요. 아버지 곧 오실 거예요. 그날 밤 아들은 병원으로 달려가 아버지에게 말했습니다. 아버지, 엄마가 아버지 기다리세요. 아버지가 가져다 주는 꽃을 기다리고 계세요. 영수 씨는 벌떡 일어났습니다. 그럼 내가 가야지. 당장 가야 해. 의사와 자식들이 말렸지만 영수 씨의 의지를 꺾을 수 없었습니다. 결국 다음 날 아침 영수 씨는 퇴원했습니다. 몸은 여전히 쇠약했지만 마음만은 단단했습니다. 영수 씨는 곧장 꽃집으로 향했습니다. 김 사장님은 깜짝 놀랐습니다. 영수 씨, 병원에 계셔야 하는 거 아니에요? 아니에요. 우리 집사람이 기다려요. 꽃 주세요. 김 사장님은 더 이상 말릴 수 없었습니다. 그저 제일 예쁜 꽃으로 제일 정성스럽게 꽃다발을 만들어 주었습니다.
영수 씨는 꽃다발을 안고 천천히 집으로 걸었습니다. 한 걸음 한 걸음이 힘들었지만 멈출 수 없었습니다. 집에 도착한 영수 씨는 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거실에는 순자 씨가 어제처럼 현관을 바라보며 앉아 있었습니다. 영수 씨가 들어서자 순자 씨의 눈빛이 달라졌습니다. 영수 씨는 아내에게 다가가 꽃을 내밀었습니다. 여보, 미안해요. 어제 못 왔네요. 오늘은 왔어요. 순자 씨는 꽃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손을 뻗어 꽃을 받았습니다. 꽃을 코에 가져가 향기를 맡았습니다. 그리고는 영수 씨를 바라보며 희미하게 웃었습니다. 말은 하지 않았습니다. 이름을 부르지도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 미소에는 모든 것이 담겨 있었습니다. 고마움, 사랑, 안도감. 영수 씨는 아내 옆에 앉아 그 손을 잡았습니다. 여보, 내가 여기 있어요. 늘 여기 있을게요. 순자 씨는 여전히 웃고 있었습니다. 두 노인은 그렇게 손을 잡고 앉아 있었습니다. 창밖으로는 따뜻한 봄 햇살이 비쳐들었습니다. 겨울이 지나고 봄이 온 것입니다. 사랑하는 시청자님들, 영수 씨의 이야기를 들으시며 무엇을 느끼셨나요? 진정한 사랑이 무엇인지, 헌신이 무엇인지 조금이나마 느끼셨기를 바랍니다. 영수 씨는 특별한 사람이 아닙니다. 그저 평범한 노인입니다. 하지만 그의 사랑은 결코 평범하지 않습니다. 매일 아침 꽃을 사는 것. 겉보기엔 단순한 행동이지만 그 속에는 60년 사랑의 모든 것이 담겨 있습니다. 기억은 사라질 수 있습니다. 이름도 얼굴도 추억도 잊힐 수 있습니다. 하지만 사랑만큼은 절대 사라지지 않습니다. 마음 깊은 곳에, 영혼 깊은 곳에 새겨진 사랑은 결코 지워지지 않습니다. 순자 씨가 영수 씨의 이름을 기억하지 못해도, 얼굴을 알아보지 못해도 그 마음 깊은 곳에서는 알고 있었습니다. 매일 꽃을 가져다 주는 그 사람이 자신을 사랑한다는 것을, 그리고 자신도 그 사람을 사랑한다는 것을, 그것이 바로 영수 씨가 믿었던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반응이 없어도, 말로 표현되지 않아도 사랑은 통한다는 것. 그 믿음 하나로 영수 씨는 1000일이 넘는 시간 동안 꽃을 사날랐습니다. 그리고 그 믿음은 틀리지 않았습니다. 순자 씨는 자신만의 방식으로 응답했습니다. 가끔씩 보여주는 미소, 꽃을 받을 때의 평온한 표정, 영수 씨가 올 때까지 기다리는 모습, 그것들이 모두 사랑의 표현이었습니다. 여러분도 지금 누군가를 사랑하고 계시죠? 배우자, 자식, 부모, 친구. 그 사랑을 어떻게 표현하고 계신가요? 큰 선물이나 거창한 이벤트만이 사랑의 표현은 아닙니다. 때로는 작은 것들, 매일 반복되는 것들이 더 큰 사랑을 전합니다. 매일 아침 마주하는 인사, 함께하는 식사, 손을 잡는 것, 따뜻한 말 한마디, 이런 것들이 쌓이고 쌓여 평생의 사랑이 됩니다. 영수 씨의 꽃처럼요. 혹시 지금 힘든 시간을 보내고 계신가요? 사랑하는 사람이 아프거나 관계가 어려워졌거나 마음이 통하지 않는 것 같나요? 그럴 때일수록 포기하지 마세요. 영수 씨처럼 묵묵히 사랑을 표현하세요. 비록 당장은 반응이 없어도, 변화가 보이지 않아도 계속하세요. 여러분의 사랑은 반드시 전해질 것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어딘가에서 영수 씨 같은 분들이 계실 겁니다. 아픈 가족을 위해 헌신하시는 분들, 아무도 알아주지 않아도, 힘들어도 묵묵히 사랑을 실천하시는 분들, 그분들께 이 말씀을 전하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정말 대단한 분들입니다. 여러분의 사랑은 헛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쏟는 모든 정성, 모든 시간, 모든 노력이 반드시 꽃을 피울 것입니다. 이승에서든 저승에서든 여러분의 마음속에서든 반드시 보상받을 것입니다.
영수 씨의 이야기는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지금도 영수 씨는 매일 아침 꽃집으로 향합니다. 몸은 더 쇠약해졌고 걷기가 더 힘들어졌지만 그 발걸음은 멈추지 않습니다. 순자 씨의 상태도 계속 나빠지고 있습니다. 이제는 거의 반응이 없습니다. 하지만 영수 씨는 포기하지 않습니다. 매일 꽃을 사고 매일 아내에게 가져다 주고 매일 사랑을 고백합니다. 여보, 사랑해요. 오늘도 내일도 영원히 사랑해요. 그 말을 아내가 알아듣건 못 알아듣건 상관없습니다. 영수 씨는 그저 자신의 마음을 전할 뿐입니다. 그리고 믿습니다. 언젠가 어디선가 이 사랑이 완성될 것이라고. 김 사장님은 이제 영수 씨를 볼 때마다 숙연해집니다. 영수 씨, 정말 대단하세요. 저라면 못했을 것 같아요. 영수 씨는 고개를 저으며 대답합니다. 아니에요. 사랑하면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이에요. 저도 우리 집사람한테 이렇게 해줄 수 있을까요? 할 수 있어요. 사랑하면 할 수 있어요. 그게 사랑이니까요. 영수 씨의 이야기가 동네에 알려지면서 많은 사람들이 감동받았습니다. 어떤 이는 자신도 부모님께 더 잘해드려야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어떤 이는 배우자에게 더 사랑을 표현해야겠다고 결심했습니다. 어떤 이는 그저 영수 씨의 모습에 눈물을 흘렸습니다. 한 젊은 부부가 꽃집에 와서 김 사장님에게 물었습니다. 저희도 영수 씨처럼 평생 사랑할 수 있을까요? 김 사장님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그건 여러분의 선택이에요. 사랑은 감정만이 아니라 선택이거든요. 선택이요? 네, 매일 사랑하기로 선택하는 거예요. 좋을 때나 나쁠 때나 건강할 때나 아플 때나 기억할 때나 잊을 때나. 영수 씨가 그렇게 하신 거군요. 맞아요. 그분은 매일 아침 사랑하기로 선택하세요. 그게 바로 진정한 사랑이에요. 사랑하는 시청자님들, 우리의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돈, 명예, 권력, 성공. 이런 것들도 중요하지만 결국 우리 곁에 남는 것은 사랑입니다. 우리가 사랑했던 사람들, 우리를 사랑해준 사람들, 그 사랑의 기억이 우리 인생을 의미 있게 만듭니다. 영수 씨도 그걸 알고 있습니다. 자신의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것은 순자 씨와의 사랑이라는 것을, 그 사랑을 지키기 위해 그는 매일 작은 꽃다발을 삽니다. 그것이 그가 할 수 있는 최선이고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여러분도 오늘부터 시작해 보세요. 사랑하는 사람에게 작은 사랑을 표현하는 것을. 꽃이 아니어도 좋습니다. 따뜻한 말 한마디, 다정한 손길, 함께하는 시간. 무엇이든 좋습니다. 중요한 건 그것을 계속하는 것입니다. 매일 꾸준히 포기하지 않고. 그렇게 쌓인 사랑은 절대 무너지지 않습니다. 치매도 병도 시간도 심지어 죽음도 그 사랑을 끊을 수 없습니다. 영수 씨와 순자 씨의 사랑처럼요. 어느 날 계절이 또 바뀌어 다시 봄이 왔습니다. 영수 씨는 평소처럼 꽃집으로 향했습니다. 하지만 그날따라 걸음이 유난히 가벼웠습니다. 무슨 좋은 일이라도 있는 것처럼. 꽃집에 도착한 영수 씨는 김 사장님에게 말했습니다. 김 사장님, 오늘은 특별히 더 예쁜 꽃으로 부탁해요. 무슨 특별한 날인가요? 우리 결혼 기념일이에요. 63주년이요. 김 사장님의 눈이 커졌습니다. 63년이요? 정말 대단하시네요. 네, 감사하게도 함께 여기까지 왔네요. 김 사장님은 정성껏 꽃다발을 만들었습니다. 평소보다 더 크게, 더 화려하게, 더 아름답게. 빨간 장미, 하얀 백합, 노란 프리지아, 보라색 라벤더. 순자 씨가 좋아했던 모든 꽃을 넣었습니다. 영수 씨, 오늘은 제가 서비스로 더 넣어드렸어요.
축하드려요. 고맙습니다, 김 사장님. 당신 덕분에 우리 집사람이 매일 행복해요. 영수 씨는 꽃다발을 소중히 안고 집으로 향했습니다. 집에 도착하니 자식들이 다 모여 있었습니다. 큰딸, 둘째 아들, 막내딸, 그리고 손주들까지. 아버지, 결혼기념일 축하드려요. 엄마, 아빠, 축하해요. 영수 씨는 환하게 웃었습니다. 고맙다, 얘들아. 다들 와줘서. 영수 씨는 순자 씨가 앉아 있는 거실로 갔습니다. 순자 씨는 평소처럼 멍한 표정으로 앉아 있었습니다. 영수 씨는 아내 앞에 무릎을 꿇고 꽃다발을 내밀었습니다. 여보, 우리 결혼한 지 63년이 됐어요. 축하해요. 순자 씨는 꽃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손을 뻗었습니다. 꽃을 받아들고 향기를 맡았습니다. 그 순간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순자 씨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그리고 아주 작은 소리로 아주 희미하게 하지만 분명하게 말했습니다. 고마워요. 당신. 그 한마디에 모든 사람이 얼어붙었습니다. 영수 씨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아내를 바라보았습니다. 여보, 지금 뭐라고 했어요? 순자 씨는 다시 한번 말했습니다. 고마워요. 평생 고마워요. 영수 씨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아내를 끌어안고 소리내어 울었습니다. 여보, 여보. 당신이 날 알아봤어요. 당신이. 자식들도 손주들도 모두 함께 울었습니다. 그 눈물은 슬픔의 눈물이 아니었습니다. 기쁨의 눈물, 감동의 눈물, 사랑의 눈물이었습니다. 순자 씨는 다시 멍한 표정으로 돌아갔습니다. 하지만 그 짧은 순간 그 한마디로 충분했습니다. 영수 씨의 3년간의 헌신이 헛되지 않았다는 것을 증명한 순간이었습니다. 사랑은 통한다는 것을, 사랑은 절대 사라지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준 순간이었습니다. 그날 저녁 가족들은 함께 조촐한 파티를 열었습니다. 케이크를 자르고 노래를 부르고 옛날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순자 씨는 대부분 반응이 없었지만 가끔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것만으로도 모두가 행복했습니다. 영수 씨는 아내의 손을 잡고 말했습니다. 여보, 우리 63년을 함께 살았어요. 앞으로도 계속 함께 할 거예요. 당신이 날 잊어도 나는 절대 안 잊을 거예요. 당신이 날 몰라봐도 나는 늘 당신 곁에 있을 거예요. 그게 내가 63년 전에 한 약속이니까요. 죽음이 우리를 갈라놓을 때까지, 아니 죽음 너머까지도 당신을 사랑할 거예요. 순자 씨는 아무 말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영수 씨의 손을 꼭 쥐고 있었습니다. 그것으로 충분했습니다. 사랑하는 시청자님들, 오늘 이야기를 통해 여러분께 전하고 싶었던 메시지를 기억하시나요? 첫째, 진정한 사랑은 기억이 아니라 마음에 있다는 것. 순자 씨가 영수 씨를 기억하지 못해도 그 마음 깊은 곳에는 사랑이 살아 있었습니다. 기억은 사라질 수 있지만 사랑은 영원합니다. 둘째, 작은 일상의 반복이 얼마나 큰 힘을 가지는지. 매일 아침 꽃을 사는 것, 겉보기엔 사소한 일이지만 그것이 기적을 만들었습니다. 작은 사랑의 표현들이 쌓여 위대한 사랑이 됩니다. 셋째, 치매라는 병 앞에서도 희망을 잃지 않는 법. 영수 씨는 절망하지 않고 자신이 할 수 있는 일을 했습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사랑할 수 있고 희망을 가질 수 있습니다. 넷째,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에게 어떻게 헌신할 수 있는지. 영수 씨의 헌신은 특별한 것이 아닙니다. 사랑하면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입니다. 중요한 건 선택입니다. 매일 사랑하기로 선택하는 것, 포기하지 않기로 선택하는 것. 그 선택이 기적을 만듭니다.
여러분도 오늘부터 그 선택을 하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사람에게, 가족에게, 친구에게 사랑을 표현하세요. 작은 것부터 시작하세요. 따뜻한 말 한마디, 다정한 미소, 함께하는 시간. 그것들이 쌓여 여러분의 인생을 아름답게 만들 것입니다. 그리고 혹시 지금 힘든 시간을 보내고 계시다면 포기하지 마세요. 영수 씨처럼 묵묵히 사랑을 실천하세요. 여러분의 사랑은 반드시 꽃을 피울 것입니다. 지금 당장 보이지 않아도 언젠가는 반드시 열매를 맺을 것입니다. 사랑은 결코 헛되지 않습니다. 사랑은 모든 것을 이깁니다. 질병도, 시간도, 잊혀짐도, 심지어 죽음도 사랑을 이길 수 없습니다. 영수 씨와 순자 씨가 그것을 증명했습니다. 63년의 사랑, 치매 속에서도 피어난 사랑, 매일 아침 꽃 한 송이에 담긴 사랑. 그 사랑이 오늘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영수 씨는 지금도 매일 아침 꽃집으로 향합니다. 순자 씨를 위해, 그리고 자신을 위해. 그 사랑의 여정이 언제까지 계속될지 아무도 모릅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합니다. 그 사랑은 영원히 계속될 것이라는 것. 이승에서든 저승에서든 두 사람의 사랑은 계속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시청자님들,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울림을 주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도 누군가에게 영수 씨 같은 사람이 되어주세요. 그리고 여러분 곁에도 영수 씨 같은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랑에 감사하세요. 우리 모두는 사랑하고 사랑받기 위해 태어났습니다. 그 사랑을 아낌없이 표현하고 감사히 받아들이세요. 그것이 우리 인생을 가장 아름답게 만드는 방법입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이야기도 댓글로 나누어 주세요. 다음에도 더 좋은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사랑하는 시청자님들, 당신의 인생 여정에 늘 함께하겠습니다. 오늘도 사랑하는 사람에게 따뜻한 말 한마디 건네보세요. 그 작은 사랑이 세상을 바꿉니다. 여러분 모두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 감사합니다.